네, 저는 선교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미얀마 MK고요. 태어나기는 필리핀 바교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얀마에서는 7년 반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고요. 그다음에 태국에서는 고등학교 4년 마쳤고요. 한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한 학기씩 안식년 때 다녔고요. 이렇게 막 이동이 아니면 그 선교지에서 고3까지 한글 학교를 토요일마다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대구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진로 세미나인데 리엔트리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대학을 가고 전공을 선택하느냐보다 아이들의 정서적 건강과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나중에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리엔트리라는 전환기 과정을 잘 밟음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하게 삶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제 개인적 경험과 꿀팁들을 나누고 끝에 시간이 남으면 Q&A 세션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태국에서 4년간의 교사 선교사의 사역을 마치고 들어오려고 하던 때에 같은 학교에서 일하고 계시던 상담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아야 첫 2년 동안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마. 내가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다녔겠지만 리엔트리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나라와 문화에 가서 적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 고국에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이방 나라에 적응한다는 생각을 갖고 가야 해. 너 자신에게 관대하게 대해주고 그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돼. 최소한 2년은 걸릴 거니까 그 동안에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마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저의 2년은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직후여서 4년간의 사역과 관계에 대한 마무리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한국에서 낯선 대구 땅에 와서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주변에 예수님 믿는 동료도 많이 없어서 정말 더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상담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없었으면 제 자신에 대해 정말 실망하고 자책하고 답답하고 그랬을 일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같은 말을. 여러분 나중에 한국에 정착하러 오실 때 2년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외국에 있는 나라에 적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 서길성 목사님과 황종철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전환기 세미나를 하셔가지고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 전환기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진입 단계에서 좀 불안할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고립감을 느낄 수 있고, 내부적으로는 혼란을, 외부적으로는 충돌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전과는 달리 다른 사람이나 주위 환경과 내가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고 내면에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모습과 마주치게 되면서 좀 초라하고 불안하고 좀 우울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이 과정을 겪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몸이 이 단계를 피하거나 건너뛰고 저항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를 이제 지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조정해 주시는 이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 단계에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어, 자연스러운 거고 그냥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런 과정을 내가 거쳐가고 있는 거구나 하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stages of grief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무엇을 상실하였을 때 느낄 수 있는 슬픈 감정들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곡선이 보이시죠? 여기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 어떻게 뭐를 부정한다든지 화가 나고 아니면 무섭다든지 패닉할 수도 있고요. 좀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우울감도 들 수도 있지만 이제 회복이 돼가면서 이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이제 희망과 그런 거를 찾게 돼서 이제 좋아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계 나가면 좋겠지만 실제로 느낌은 약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걸 보고 막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아, 이분도 이랬구나. 이게 괜찮구나.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도 괜찮은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좀 혹시 이렇게 왔다 갔다 감정이 혼란스럽고 막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건 과정이구나,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리엔트리를 겪으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리엔트리를 겪으면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제 카멜레온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외국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카멜레온 그림이 있죠? 저는 교회에서든 이제 새로 가는 교회든 직장이든 그 어떤 새로운 공동체에 갔을 때 저는 그들과 이제 조화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튀지 않고 뭐 제가 이렇게 특이해가지고 관심을 끄는 게 너무 싫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들과 하나가 돼서 이렇게 적응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제가 한국말 하면 대구 사람 아닌 거 바로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또 너무 대답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한국에는 고향이 없고 뭐 특별히 정착해서 지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태국에서 왔어요 하면 그때부터 막 태국? 그러면서 이제 질문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저는 그 관심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냥 네, 좀 어쩔 수 없죠. 네, 제 배경이 그런지라.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손 씨를 만났는데 어디 손 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서 네, 이런 것도 모르다니 어른이 돼서 아버지께 여쭤봤는데 아빠가 밀양손 씨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나 밀양손 씨구나. 다음에는 대답을 잘해야겠다 했는데 다음에 또 다른 어르신분을 만났을 때 그분도 손 씨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손 씨라서 제가 그때 자신 있게 전 밀양손 씨입니다 했는데 그때 또 본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뭐지 하고 그것도 제가 몰라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제 본은 또 뭔가요 하고 그렇게 여쭤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한국 사람처럼 생겨서 그냥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막 적응해 나가고 싶어도 이리저리 잘 이렇게 들통이 너무 쉽게 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모님들께 저기 어디 그 성씨고 본이 어떤 건지 그거 좀 알아두시면 이제 어른들 만났을 때 좀 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외국에서 자랐다는 거, MK라는 거, 막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알아가기보다는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알아갔으면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외국 사람처럼 내가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너무나도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기본적이고 쉬운 것일 텐데 제가 한글 학교 12년 다니고 한국말 잘해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당황스럽고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서 내가 아예 외국인처럼 생겼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제가 외국인이었다면 모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을 텐데 하면서 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만약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들어오시는 거라면 처음에
좀 이렇게 바보스럽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내가 느리다고 생각하셔도 그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네, 힘을 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저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꿀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꿀팁.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다가 와가지고 잘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보다 아는 게 많을 수도 있지만 좀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되게 생활에 그 적용 가능한 거예요. 분리수거, 은행, 우체국, 병원, 운전면허, 알뜰폰, 유용한 앱에 대해서 제가 꿀팁을 드리겠고요. 제가 아쉽게도 제가 군대를 가보지 못해서 그런 군대 꿀팁은 제가 죄송하게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려요. 네, 근데 이제 정보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거기서 한두 가지만 이렇게 집어 드릴게요. 그것만 이제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분리수거. 자, 선교지에서는 분리수거 거의 안 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엄청 까다롭게 한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비우고, 헹구고, 그거 이제, 페트병 같은 것도 겉에 있는 거, 그 랩을 저 몰랐는데 그걸 떼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떼내서, 그 다음에 이제 분리를 해서 버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소 같은 데 만약에 자취를 한다, 대학생을 한다면 다이소 같은 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백, 한 5,000원이면 사거든요.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 분리수거할 때 편리해요. 네. 자, 제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 그게 바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재활용 분리가 불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지, 스티로폼, 포장지 이런 게 일반 쓰레기고 음식물은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쓰레기인데요. 여기서 되게 애매한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준비되어서 갈 수 있도록 제가 좀 꿀팁을 드릴 텐데요. 제가 그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얼마나 잘 하시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카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 있으시다면 kahoot.it로 접속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따가 핀을 드릴게요. 그래서 kahoot.it로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셔서 한번 이 게임을 참여를 해보세요. 잠시만요. 게임 핀이 필요하다는데 그게 뭘까요? 네, 제가 드릴게요. 네. 네, 네. 잠시만요. 이제 이걸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해봤어요. 네, 많이 네네. 해봤어요, 애들이.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저 보이시나요? 핀? 핀 보이지? 제 이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 이름 그냥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닉네임으로 진짜 이름 안 쓰셔도 되고요. 아무렇게나 편하신 대로. 캄짱. 캄보디아 짱. 아니 안 돼. 야. 씨. 들린다. 야, 누가 알렉산드리오를? 알렉산드리오. 다 들어오시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아직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네네, 네, 천천히 하세요. 다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면 앞에 와서. 이제 들어갔니? 자, 다 들어갔니? 다 들어온 거. 네, 여기는 다 들어왔습니다. 네. 아씨.
혹시 이제 시간 안에 다 못 들어오셔도 그 좀 늦게라도 조인 하실 수 있거든요. 568-1168 제가 저기 채팅장에 볼게요. 568-1168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막 이렇게 갑자기 퇴장되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시면 다시 들어오실 수 있어요. 568-1168. 되게 그냥 간단하고 짧은 거거든요.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전 너무 궁금해요. 자, 시작. 자, 이걸 사진을 보시고 이게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와우. 잘하셨어요. 감자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오, 잘하신데요? 계란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와우. 닭뼈. 닭뼈 일반 쓰레기입니다. 잘하셨어요. 수박 껍질. 수박 껍질 일반 쓰레기입니다. 놀라셨죠?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걸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준비됐어요. 티백. 네, 일반 쓰레기입니다. 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순위가. 양파 껍질. 네, 양파 껍질 일반 쓰레기입니다. 네. 저도 이건 왜 일반 쓰레기인지 참 음식물 쓰레기여야 될 것 같은데. 나 내려갔어. 11이 안 올라가냐? 자, 얼마 몇 개 안 남았어요. 이거는 음식물이지. 설마. 일반 쓰레기입니다. 네, 잘 기억해 주세요. 깜짝이야. 잘 기억해 주세요. 왜 이게? 아, 충격.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이게 일반이라고. 쓰레기입니다. 네, 이상해요. 깡그리, 으아, 위너. 재진이도 있네요. 좋아요, 좋아요. 2문제 남았습니다. 커피 찌꺼기. 음식 쓰레기지. 나가서 쓸일 있어. 아니, 말도 안 돼. 저희 아무래도 정부에 항의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쵸? 커피 찌꺼기. 일반 쓰레기라니. 아니 그 기준이 뭐지? 분별하는 거. 좋은 질문이에요. 기준이 뭔지. 좋은 질문.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조금 좀 애매하긴 해요. 마지막. 무슨 꼬치 같은데. 고추장 된장. 음식물 아니야? 아니 혹시 몰라. 아니 이건 음식물이지. 저게 일반이야. 나는 세상에 저게 일반이야? 설마? 음식물이야. 일반 쓰레기입니다. 오, 진짜? 아, 네. 여러분. 네. 그래서 누가 1, 2, 3등을 했을까 한번 볼까요? 3등 GN 축하드립니다. 2등 위너her. 1등은 깡그리. 와우, 대단하세요. 재진이랑 으아, 러너업. Well done.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다시 프레젠테이션 이어갈게요.
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까? 아, 저는 여러분의 반응을 들으면서 참 제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네. 아,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hopefully. 네, 여러분 한국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상하죠? 너무너무 이상하고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이런 것들은 음식물처럼 생겼는데 일반 쓰레기인 것들이에요.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이제 바이오 연료, 그리고 가축 사료 등으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어떤 껍질은 되고 어떤 껍질은 안 됐잖아요. 근데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서 가축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하는 거예요. 네, 귤, 바나나, 사과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껍데기나 그리고 염분이 많은 진짜 짠 고추장, 된장 이런 것도 전 몰랐어요. 이게 일반 쓰레기래요, 참. 근데 제 생각에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고 버리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디 지역에 가시든지 그분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것들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쓰레기 봉투. 저 쓰레기 봉투 때문에도 힘들었습니다. 자, 쓰레기 봉투 대해서 좀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와서 너무 어려운 그냥 너무 간단한 단어인데 제가 몰라서 많이 당황스럽고 했던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단어 한두 가지씩만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처음 거는 쓰레기 봉투를 사러 갔어요. 근데 종량제라는 단어를 뭐 쓰시는 거예요. 종량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종량제가 뭐지?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알고 보니 종량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량제라는 거는 그냥 volume rate disposal system. 약간 부피에 따라서 이제 그런 요금을 매기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종량제. 오케이? volume에 따라서 프라이스를 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모르면 당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쓰레기 봉투를 싸러 가면 몇 리터 제가 쓰레기 봉투 주세요. 그러면 몇 리터요?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또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리터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몇 리터짜리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제가 뭐 필요한지 몰라서 제가 몇 리터가 있는데요? 저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그 슈퍼 아주머니가 저를 정말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른인 것 같기도 하고 막 멀쩡하게 생겼는데 쓰레기 봉투 처음 사보나 하면서 막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어떡해요? 처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알려드리려고요. 몇 리터짜리 있는지.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혼자 자취를 한다거나 기숙사 생활 뭐 그렇게 하면 가족이 아닌 경우는 자기가 해야 될 경우는 그냥 일반 쓰레기는 10리터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제일 작은 게 1리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리터짜리 10리터 1리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 주세요. 몇 리터요? 10리터짜리요. 이렇게 10리터 일반 쓰레기 10리터, 뭐 음식물 쓰레기 1리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네, 가족분들은 뭐 이사하거나 뭐 이렇게 뭐 할 때는 좀 더 큰 거 사시면 되지만 보통 네, 여름에는 좀 더 작은 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족분들은 왜냐면은 막 벌레랑 냄새가 더 나기 때문에 네, 좀 더 자주 버리기 위해서. 근데 자취하거나 이러시면 그냥 10리터, 1리터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형 폐기물은 이렇게 스티커가 따로 있어요. 스티커를 사서 붙이면 돼요. 붙여서 하면 되는데 저도 한 번도 안 버려봤습니다. 아직. 네, 다음. 자, 우체국. 우체국에서 제가 당황스러웠던 거 좀 나눠드릴게요. 우체국. 자, 우체국 이용시간.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말에 안 합니다. 우체국. 주말, 공휴일 안 해요.
그리고 6시에 닫습니다. 이거 아시면 돼요. 그냥 저는 토요일 날 몇 간 적이 있고 막 그런데 선교지에서는 토요일 날 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철저하게 주말 안 합니다. 주말에 가지 마세요, 제국.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우편 번호를 찾아야 될 때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친절하게 우편 번호 찾으실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영어로 주소를 써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네이버에서도 친절하게 다 영어로 다 나와요, 스펠링이.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거는 한국의 여기 도로명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6라고 6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저희가 다 반대로 쓰셨을 건데 한국말은 그 큰 단위부터 먼저 써요. 저는 그 계속 처음에 헷갈렸는데 여기 보시면 그거 영어로 보면 6 불정로 분당구 성남시 경기도 Republic of Korea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에는 반대예요. 네. 그 다음에 자. 제가 당황스러웠던 것. 그 우편에 뭐 붙이러 갔는데 등기? 뭐 등기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당황스러웠죠. 근데 그 또 거기 계시는 직원분이 또 저를 또 이상하게 생각하셨죠. 등기를 물어보는데 제가 뭔지 제가 등기하셔가 제가 그거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막 더 비싼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등기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뭐냐? 등기라는 게요. 뜻이 registered mail이에요. 그런 거는 무슨 뜻이냐면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송 조회가 가능한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배송 조회가 가능한 걸 등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억하셔야 될 거는 거의 다 한국에서는 3일 정도 안에 도착을 하지만 이길 특급이 있어요. 이길은 next day. 저 이거 몰랐어요. 이길은 next day고 당일은 아시죠? same day 배송 가능한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등기는 트래킹 가능한 거고 이길은 next day 도착하는 거, 당일은 그날 도착하는 거. 보통은 3일 정도 걸려요. 자, 다음은 병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병원을 가실 때 주민등록증 처음에 가실 때는 지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리고 자, 외과와 내과를 구분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외과는 이제 신체 외부의 그런 관련된 거, 내과는 신체 내부의 그런 장기를 다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외과는 손으로 치료하는 의과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수술을 통해서 뭘 제거하고 해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입니다. 외과는 영어로 surgery 라고 하는데 그걸 풀이하면 hand plus work, 즉 손으로 하는 작업을 말한대요. 몰랐어요. 네, 그 다음에 내과는 뭐냐면요. 약물로 치료하는 의과예요. 외과에서는 손으로 수술을 이제 하고 교정을 하고 한다면 내과에서는 약물로 치료하는 거고요. 같은 질병이라도 좀 덜 심하고 약으로 할 수 있으면 내과에서 치료하고요. 좀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외과에서 치료를 하게 돼요. 자,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무과. 제가 이제 국제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제가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외국 선생님들 병원 가실 때 제가 막 volunteer 해가지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제가 한국 통역 도와드릴게요 하고 갔는데 외국분이 거기 웨이팅룸에서 원무과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그거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야 됐어요. 자, 원무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원무과는 병원에 가시면 딱 이런 데가 있어요. 번호표를 받고 그다음에 가서 접수를 먼저 해요. 접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세요? 2층으로 어디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다 진료를 보고 이제 나와서 수납, 돈을 내는 곳이에요. 접수하고 수납하는 곳이 원무과랍니다. 네, 전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은행도요. 처음에 뭐 계좌 개설하거나 뭐 할 때 주민등록증 꼭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허탕을 많이 쳤습니다. 병원 갈 때. 병원 이용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병원도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만 하고 토요일 날 가지 마세요. 선교지에선 토요일 날
은행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철저해요. 그리고 4시까지밖에 안 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거나 막 하면 참 은행 가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4시에 닫기 때문에. 근데 이제 4시에 완전 업무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4시 전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4시 딱 막 3시 55분 이렇게 가면 좀 눈치가 보이고 죄송스럽겠죠? 근데 이제 딱 가서 4시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3시 45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업무가 아직 안 끝났는데 4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셔터가 막 내려와요. 막 문이 닫는 것처럼 셔터가 막 내려와요. 근데 내가 갇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다 나가는 출구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근데 4시 전에 시작했던 그런 업무는 4시가 지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저 너무 허탕 많이 쳤습니다. 주말에 가고 4시 이후에 가서 꼭 알아주세요. 네, 한국 공무원분들 그거 주말 철저하게 지켜줘서 너무 그건 좋지만 참 네, 불편할 때도 많아요. 자, 그리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한국에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공인인증서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그걸 뭐 깔고 뭐 인증을 하고 근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전자서명법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이거 2개 정도는 한국에 오셔서 바로 이렇게 깔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뭘 해도. 네. 자, 유용한 앱 이거 다 아실 수도 있는데 그냥 빠르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길 찾기 이런 거 할 때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택시, 그 다음에 KTX 기차 예매하는 거 해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네 이거 배민, 요기요, 쿠팡 이거 뭐 3개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깔아두시고 까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까지 다 이제 레지스터 해놓는 게 저는 너무 복잡했어요. 그게 처음에 한국에 와서 자가격리 하는데 제일 첫 끼를 이제 배민으로 주문하는데 제가 몇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혼자 이게 잘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한국 오시면 다 까시고 그 카드까지 다 결제하고 막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다 이제 해놓으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 네, 뭐 사실 일 있을 때 이거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들께 사실 말씀드리는 건데 카카오페이 혹시 한국에 최근에 오시지 않았고 카카오페이 없으시면 한국에 오셨을 때 이거 이렇게 개통을 해 놓으셔서 선물하기를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커피를 쏴주신다거나 뭐 시험 기간, 생일 뭐 이럴 때 치킨, 피자, 뭐 케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시면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치킨도 보낼게. 화이팅. 카카오페이 이렇게 유용하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허증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면허증 따놓으시면 신분증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주민등록증 대신 편하고요. 면허증 따실 때 영어로도 이렇게 커피 이렇게 발급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은 운전을 잘하느냐가 그걸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기능 시험과 주행 시험을 얼마나 잘 치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영어 수능처럼 영어 수능이 그 시험 문제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영어 수능 시험을 얼마나 잘 치느냐 그 보는 게 좀 크잖아요. 그것처럼 운전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이게 한국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기능 시험 코스 연습 없이는 한 번에 합격하시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지에서 기회가 되실 때 안전한 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조금 운전 연습은 해 놓으시고 된다면 뭐 운전면허를 따오셔도 좋은 것 같고요. 한국에 그러면 이제 운전 연습을 해 놓으셨으면 이렇게 연습하고 가서 연습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고 더 빨리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이게 뭐 스킬적으로도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제가 진짜 당황스러웠던 거는 또 보캐블러리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사실 운전면허를 따서 3년 동안 운전하고 온 사람인데 어이구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안에 전조등을 켜세요. 켜고 끄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야죠, 제가. 제가 막 당황하니까 저기 옆에 선생님께서 이거 운전해본 사람 맞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는데요. 근데 제가 몰라서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거 전조등이고 상향등, 하향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냥 보캐뷸러리가 다를 뿐이니까 이거 미리 아시고 운전 연습하러 가시면 덜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네, 저보다는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유튜브에도 그 기능 시험 그런 영상들 많이 나와 있고요. 도로주행도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 이런 것들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서 그냥 이제 연습하시면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은 이런 이건 공짜 앱이거든요. 그래서 공짜 앱으로 연습을 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제가 진짜 도움됐던 거는 유튜브에 이렇게 운전면허 필기 시험, 뭐 상세 해설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진짜 완전 전문가께서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잘 보고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앱으로 연습을 하시면 필기시험 치실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이제 영어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은. 근데 영어 헷갈려요. 영어 잘 하셔도 영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두 개 다 한번 보시고 편하신 걸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알뜰폰입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기존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서 이용자에게 알뜰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SK7 모바일을 쓰고 있는데요. 정말 정말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 4기가? 4기가 한 달에 15,000원인가 내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 SK, KT 이런 데서 그냥 등록을 하시면 1.5기가 뭐 이렇게 하는데 3만 원은 내야 되거든요. 기본 요금이. 그래서 알뜰폰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예전에는 뭐 알뜰폰이 뭐 조금 품질 떨어지고 뭐 느리고 뭐 이런다는 말은 많았었는데 제 생각에 요즘에는 많이 그런 거의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유심만 이제 구입하셔서 바로 지금 쓰시고 계시는 핸드폰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단점이 있다면 가입하는 게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페이션스를 가지고 한국에 살고 계신 분의 도움을 구해서 이제 한번 잘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 진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고요. 단말기 종류 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요즘에는 단말기 뭐 초이스가 많아요. 네, 애플도 그렇고 삼성 갤럭시도 그렇고 초이스가 많기 때문에 알뜰폰 한번 알아보세요. 관심 있으시면. 네, 알뜰폰 그냥 뭐 어떻게 가입하시고 뭐 인증하실 때 그냥 알뜰폰 이거 누르시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알뜰폰 누르시면 거기서 SK 알뜰폰인지 KT 알뜰폰인지 그것만 이제 정해주시면 돼요. 네. 네, 제가 이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뭐 다른 디테일이 아니고 그냥 2년 동안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 천천히 쉼이 필요하면 쉬어가고. 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힘들다고 도움을 구하면서 잘 지내셔가지고 이루시고 싶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리엔트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데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바보같이 느껴지고 좀 느리더라도 괜찮아요. 네. 그때 그 전환기 세미나 때 서길성 목사님과 황종철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내용이 있어요. 전환기가 더하는 삶의 깊이. 전환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하는 느낌도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과정을 다 통과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깊이 끌어안고 싶고 또 더 잘 훈련시키고 싶으셔서 그렇게 저희에게 통과하도록 허락하신 거라고 그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기대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네 전환기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그 토마스 선생님 한국에 가셨을 때 처음에 네. 좀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선교지에 계셨어요. 네, 선교지에 계셨고, 그래도 한국에 친척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친척분들의 도움도 좀 받기도 했고, 그래서 감사했지만, 제가 대구에는 처음 정착하고, 이 새로운 직장, 또 코로나 기간에, 교회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러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저는 사실, 멘토분도 계시고, 제가 필요하면 사실 상담도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감기 걸리면 의사 선생님 보러 가듯이 마음이 좀 힘들다? 그럼 저는 상담 선생님 저 잠깐 1시간 동안 제 얘기 들어주세요.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해요. 그래서 상담이 별로 막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 선생님께서 너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1시간 동안 그냥 저한테 완전 집중해 주신 분한테 제 얘기를 그냥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뭐 여러 가지 다 얘기하면은 기분이 그래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상담 받는 거를 그냥 병원에 감기 걸리면 가는 것듯이 상담을 너무 이렇게 막 심각해야지 가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힘들면은 제가 잘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부모님한테도 제가 많이 마음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 이런 감정이 듭니다. 제가 지금 저는 훨씬 더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어른인데도 어른이 돼서 리엔트리하고 뭐 하지만 부모님과 그래도 잘 소통을 하는 편이고요. 네. 네, 주변에 공동체 분들한테도 도움을 요청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영적인 부분과 그 신체적인 그런 건강이 너무나 이렇게 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 그 건강 관리를 잘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좋아하시면 운동 계속 하시고 건강하게 잘 드시고 잠 자는 거 그것만 해도 진짜 힘든 시간들 잘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 잘 지켜주세요. 교사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동기,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그 보람, 그래서 직업적인 그런 그 본인의 그런 생각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막 어렸을 때부터 교사가 하고 싶어서 교사가 된 케이스는 아니고요. 11학년, 12학년 됐는데 막 주변에서 이제 막 무슨 전공을 할 거냐, 뭐 이제 대학교 서류 작성해야 되고 메이저 이거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엄청난 부담감이 와요. 난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경험한 것도 별로 없고 선교지에서 무슨 경험을 많이 해봤겠어요. 그쵸? 그냥 12년 학교만 다녔잖아요. 근데 저는 특별히 하나를 잘하는 게 없고 또 특별히 하나를 좋아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저한테 너는 이제 아이들이랑 아이들 케어를 잘 해주고 하니까 교사가 잘 어울리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교사 그러면은 제가 초등교사를 하면 또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좋아하는 건 없지만 여러 가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초등교사를 하면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초등교사가 좋겠다. 그리고 제가 MK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교사를 하게 된다면 MK들을 그렇게 이제 섬길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등교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막 이론적인 거 많이 할 때는 그렇게 막 즐겁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가르치게 되면 되게 보람을 느끼고 또 제가 또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있다,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것도 좋고요. 저는 사실 제가 태국의 MK 학교에 다시 돌아가게 된 이유는 제 간증을 나누기 위해서 다시 돌아간 게 제일 큽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눴지만 제가 평생 MK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음과 영원함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솔직하게 씨름을 하지 못했죠. 왜냐면 주변 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저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걸 솔직하게 안 믿긴다, 두렵다 이런 거를 나누지 못하고 저는 대학교 가서야 진짜 예수님을 이제 복음이 뭔지 머리에서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계기가 이제 대학교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태국 MK 학교로 돌아간 이유는 제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안 믿기고 두려움이 있고 그런 거 무슨 뭐 궁금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너무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복음이라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막 그냥 막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씨름해야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솔직해지려고 그렇게 아이들과 나눔을 하고 또 부모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네. 제가 지금 저기 대답을 하다가 너무 좀 다른 게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니, 저기 굉장히 네?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손모 선생님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또 우리 후배되는 우리 NK 아이들을 위해서 또 삶을 나눠주시고 생각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선생님의 인생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가 되기를 또한 저희들이 기억날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시간을 갖고 이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손모 선생님의 좀 박수들로 이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모 선생님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화이팅. 네, 네. 선생님도 화이팅해요. 네, 감사합니다.